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68세이며 지난 23년 동안 한국의 스님들이 90대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한 고대의 방법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연구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뇌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6개월 후면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 사용법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쉽게 떠오르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애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 신경 경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뇌가 보내는 응급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이런 작은 증상들과 함께 10년 전에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기억 기능의 60%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직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지난달 한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1세였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딸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매일 웁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비싼 치료나 복잡한 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강원도의 산속 사찰에 있는 스님들을 연구한 후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5세, 100세까지 완벽한 기억력으로 사신 스님들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특정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생꿀과 닭뼈 화합물에 특별한 준비물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올바르게 결합하면 이 혼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미노산과 희귀한 효소를 뇌의 손상된 부위로 직접 전달하고 신체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꿀과 닭고기를 먹는다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꿀이 있습니다.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법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가장 큰 3가지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400년 넘게 한국 사찰에 있었는데도 서양의학이 왜 이 해결책을 완전히 놓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4세이며 지난 43년 동안 전통 한의학과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5년 후에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낯선 사람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50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보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는데 얼굴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딸이 방문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딸은 웁니다.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초기 단계가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즉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집에 왔을 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3초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복이 여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200명 이상이 치매 관련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87%가 진단받기 3년 전에 가벼운 기억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징후를 무시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12~15년 전 지리산 근처 산속의 한 불교 사찰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스님들은 일부는 90세가 넘었는데 완벽한 정신적 명료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리한 기억력, 빠른 재치, 혼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3개월을 살면서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뇌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스님들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특정한 준비물을 섭취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강력할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생꿀을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만든 닭뼈, 육수와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8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그 수도원의 스님들 중 단 한 분도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돌아와서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병원의 신경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생꿀을 닭골수에서 추출한 특정 화합물과 결합하면 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혼합물은 글리신 프롤린이라는 희귀한 형태의 아미노산을 손상된 신경 경로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것이 뇌의 휴면 상태인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염증 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기억을 형성하고 회상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충분한 아세틸콜린이 없으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말하는 중간에 단어를 잃어버립니다. 문을 잠갔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닭뼈 화합물에는 혈액 장벽을 통과하는 농축된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충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펩타이드는 생꿀의 효소와 짝을 이루면 뇌 조직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분자 열쇠를 만듭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단 6주 만에 염증을 43% 감소시킵니다. 저는 실험실 검사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공된 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꿀은 가열되고 여과되었습니다. 모든 활성 효소가 죽었습니다. 꽃가루와 프로폴리스가 여전히 들어있는 생꿀, 여과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닭뼈는 깊은 골수 화합물을 추출하기 위해 최소 18시간 동안 끓여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준비물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뇌의 흡수 능력이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최적의 수준에 있습니다. 장내벽이 가장 투과성이 높습니다. 식사 후나 하루 중 늦은 시간에 이 혼합물을 먹으면 흡수율이 60% 떨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치료법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이며 결국 끈적한 손가락과 낭비된 돈만 남게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조합의 힘은 닭뼈에서 나온 생체 이용 가능한 콜라겐 펩타이드와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효소에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이 적절한 조건에서 소화 시스템에서 만나면 40분 이내에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40분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속 사찰에 있는 스님들이 이해했던 것, 현대 과학이 겨우 15년 전에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닭뼈는 최소 18개월 이상 된 늙은 닭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어린 닭의 뼈에는 물이 너무 많고 뇌에 필요한 조밀한 콜라겐 기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할머니 닭이라고 부르며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전주의 아침시장 같은 전통시장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 꿀이나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두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슈퍼마켓 꿀은 가열되고 여과되었으며 때로는 시럽과 섞였습니다. 죽은 꿀입니다. 여전히 꽃가루, 프로폴리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생꿀이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타액과 접촉할 때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위험하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실제로 뇌세포에 복구 단백질을 활성화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한 정확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닭뼈 한 부분, 특히 두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을 가져오십시오. 이 관절 부분에는 E형 콜라겐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뼈 부분을 정확히 3컵의 물에 4시간 이상 끓여야 합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이 분자 구조를 분해하지 않으면서 최대 펩타이드 함량을 방출합니다. 4시간 후에는 약 1컵에 진하고 황금빛 육수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천으로 식히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천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수가 너무 뜨거우면 곧 추가할 꿀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콜라겐이 굳어서 신체가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1컵에 따뜻한 육수에 정확히 생꿀 한 스푼을 추가하십시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십시오. 이 혼합물 전체를 즉시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가장 먼저 마셔야 합니다.
그 후 최소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위산 수치는 아침에 최적이며 빈 위는 혈류로 직접 빠르게 흡수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제가 언급한 40분 이내에 콜라겐 펩타이드가 뇌에 손상된 미엘린 외피에 부착됩니다. 미엘린을 전선 주변의 절연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절연체가 무너지면 뇌 신호가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며 단어가 사라집니다. 펩타이드는 말 그대로 이러한 강역을 메웁니다. 동시에 생꿀의 효소는 해마의 염증을 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 중추입니다. 이 부위의 염증이 치매의 진정한 숨겨진 원흉이며 플라크나 나이가 아닙니다.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매일 줄이면 뇌세포가 마침내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게 서대문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간 동안 끓인 뼈 육수를 준비 과정은 생꿀 한 큰술을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90일 후 그분은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셔서 7명의 손주 이름과 생일,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줄줄 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지금 당장 망가뜨리고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장 순수한 꿀을 구하고 닭뼈 육수를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이런 실수들은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치료법을 몇 달간 시도한 후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하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3가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흔히 보는 실수입니다. 강남이나 이태원의 어느 가게나 들어가 보면 선반에는 아름다운 꿀병들로 가득합니다. 황금빛 색깔, 완벽한 농도, 저렴한 가격.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뇌에는 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업용 꿀은 가공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열 과정이 여러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효소들을 파괴합니다.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효소는 뇌 염증과 싸우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섭씨 45도 이상의 온도에서 죽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꿀은 70도 이상으로 가열됩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비싼 설탕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오신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따랐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기억력은 여전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사용하시는 꿀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할인마트에서 산 플라스틱 병을 가져오셨습니다. 라벨에는 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성분표를 보니 옥수수 시럽과 인공 증점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은 반년 동안 스스로를 독살하고 계셨던 겁니다. 강원도의 지역 양봉업자에게서 구한 가공하지 않은 생꿀로 바꾼 지 2주 만에 그분의 인지검사에서 기억력이 40% 향상되었습니다. 반드시 생꿀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결정화되는 꿀을 찾으십시오. 꿀이 몇 달 동안 액체 상태로 투명하게 유지된다면 가공된 것입니다. 진짜 꿀은 뿌옇게 변하고 결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수함의 증거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가보십시오. 가열하지 않고 꿀을 채취하는 양봉업자를 찾으십시오. 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 몇천 원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20년 동안 정신을 지키시겠습니까? 두 번째 실수. 이 치료제를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뇌의 능력은 하루 중 시간에 따라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할 때 꿀과 뼈, 육수 혼합물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저녁 잠자기 전에. 이런 무심한 접근은 효과의 60%를 버리는 것입니다. 복용하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정확히 하루 중 주요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기관이 비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이 혼합물을 섭취하면 닭뼈 성분의 아미노산과 생꿀의 효소가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45분 이내에 직접 뇌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이것을 먹으면 이 귀중한 성분들은 위장에 몇 시간 동안 갇혀서 밥, 채소, 고기와 싸우는 동안 분해되고 효력을 잃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71세 은퇴교사 최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레시피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지리산의 생꿀, 정확히 8시간 동안 끓인 유기농 닭뼈.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개선이 미미했습니다. 타이밍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공복에 드시라고요. 5주 만에 가족들이 그분이 대화 전체를 다시 기억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같은 치료법, 다른 타이밍,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것은 너무나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닭의 잘못된 부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냥 꿀을 아무 닭이나 섞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단계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닭발과 목뼈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슴살이 아닙니다. 넓적 다리도 아닙니다. 발과 목에는 콜라겐 타입 T와 콘드로이틴 황산염이라는 특별한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두 물질이 실제로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뉴런 주위에 손상된 미엘린 시스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 스캔을 검사했을 때 40일 만에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치매 손상을 보여주는 어두운 반점인 백질 병변이 작아졌습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닭발 4개와 목 부위 2개를 준비하십시오. 정확히 1리터의 물에 3시간 동안 끓여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4시간도 아닙니다. 3시간이 아미노산, 사슬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너무 짧게 끓이면 분자가 너무 큽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열이 섬세한 펩타이드를 파괴합니다. 3시간 후 액체를 걸러내십시오. 약 400ml의 농축 육수가 나와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그릇을 편안하게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식히십시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꿀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꿀은 포장 과정에서 섭씨 6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파괴합니다. 이 효소는 뇌 조직 내부에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위험하게 들리는 것을 압니다만
이 자연적인 과산화수소는 실제로 미세하교 세포에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활성 글루코스 산화 효소가 없으면, 옥시다아제가 없으면 그냥 단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꿀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상한 지역에 아카시아 꿀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리산과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는 훌륭한 생꿀이 있습니다. 꿀은 맑지 않고 뿌옇게 흐려야 합니다. 병을 열면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자들이 바로 벌 화분과 프로폴리스 조각입니다. 이것들에는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생꿀을 정확히 2큰술 떠서 따뜻한 닭뼈 육수에 섞으십시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수가 너무 뜨거워서 40도 이상이면 꿀의 효소가 죽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꿀이 완전히 녹지 않아 콜라겐 펩타이드와 제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 혼합물을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왜 식전이냐고요? 위가 비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과 효소가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지 않고 장벽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남병원에서 박 씨를 치료할 때 그분은 2주 동안 아침 식사 후에 이것을 마시는 실수를 했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으로 바꾸자마자 한 달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0%나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큰 실수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흘 마시다가 일주일 잊어버리고 다시 시도하면 안 됩니다. 뇌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회복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손상된 신경세포는 하루에 약 1mm씩 재생됩니다. 그것이 생물학적 속도 한계입니다. 의미 있는 인지 개선을 보려면 최소 90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저를 매우 좌절시킵니다. 사람들이 다른 재료를 추가합니다. 인삼이나 마늘을 넣으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재료들은 산도 균형을 바꿔서 콜라겐 펩타이드가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변성되게 만듭니다.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닭뼈, 물, 생꿀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치료법의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혼란스럽고 상심한 채로 찾아와 꿀과 닭뼈, 육수가 기억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모두 같은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슈퍼마켓에 가공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반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투명하고 황금빛 나는 병들 보이시죠? 그것들은 높은 온도, 때로는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뇌 조직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가공꿀에서는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화분과 프로폴리스 조각이 들어있는 생꿀, 여과되지 않은 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맑지 않고 뿌연 꿀을 찾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약과 설탕물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닭뼈, 육수의 조리 온도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닭뼈, 특히 관절과 연골을 끓일 때 온도를 약한 불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센 불에서 세게 끓이면 콜라겐 펩타이드가 너무 작고 손상된 조각으로 분해되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프롤린은 신경세포가 회복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가장 약한 불에서 최소 8시간 동안 끓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산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2시간만 세게 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과를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역전시키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매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섭취 시간입니다. 이 치료제를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이지 아침도 아니고 취침 시간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이른 저녁에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는 뇌의 염증 지표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가 아미노산과 효소가 손상된 신경 조직에 가장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가장 농축된 위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콜라겐 펩타이드의 분해와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용량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닭뼈 육수 1컵, 즉 240ml의 생꿀, 정확히 2큰술을 완전히 섞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따뜻하다는 것은 손에 화상을 입지 않고 편안하게 컵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도는 섭씨 40도에서 45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온도에서 꿀이 완벽하게 녹고 효소가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뼈 육수의 아미노산이 가장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남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억력 저하를 겪고 계시다면, 이름을 듣고 몇 분 안에 잊어버린다면,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뇌가 하룻밤 사이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이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3가지 실수를 피하고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한 방법을 따르신다면 첫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6번째 핵심 내용인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실수가 스스로 시도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료법의 효과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 꿀과 닭뼈 혼합물을 섭취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명의 환자, 같은 나이, 같은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 같은 준비 방법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좋게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복용한 시간대였습니다. 여러분의 뇌 회복 주기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뇌는 우리가 심층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신경 경로가 이 혼합물의 특정 아미노산과 효소를 흡수하는 데 가장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그냥 마시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잠들 계획 시간보다 정확히 90분 전에 이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꿀 효소가 위장에서 분해되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시작하는데 약 70분에서 8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복용하면 뇌가 회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혈류에서 화합물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너무 늦게 복용하면 흡수 과정이 제대로 완료되기 전에 잠들게 됩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68,
세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분 안에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곤 했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울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구에게 듣고 이 꿀과 닭뼈 치료제를 2달 동안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드시나요? 그녀는 9시에 자기 때문에 매일 밤 8시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화합물이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10시 30분까지 깨어 있으셔야 하고 정확히 9시에 치료제를 드셔야 합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손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과 좋아하는 음식까지 기억했습니다. 딸이 다시 울면서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절대로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가 소화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특정 치료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꿀을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뉴런을 보호하는 중요한 효소가 변성되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닭뼈 화합물도 열을 받으면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이 혼합물은 실온이나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섭취 30분 전에 꺼내십시오. 자연스럽게 실온에 도달하게 하십시오. 데워서 과정을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바로 직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봅니다. 사람들이 치료제를 먹고 5분 이내에 물 1컵을 다 마십니다. 이것은 위장의 농도를 너무 빨리 희석시킵니다. 효소가 위벽을 코팅하고 천천히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0분은 기다린 후에 무엇이든 마시십시오. 꿀 때문에 입이 끈적거리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씻어내려는 충동을 참으십시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러한 시간과 온도 규칙을 무시하면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완벽할 수 있고 재료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시간이 없으면 뇌가 이러한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그들의 신경염증 표지자를 추적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이 치료제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 가지 실수만 해도 이것은 완전히 효과가 없게 됩니다. 첫째, 올바른 종류의 꿀이 필요합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을 찾으십시오. 라벨에 생꿀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곰병에 든 저온 살균된 꿀은 효과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흐린 꿀이 필요합니다. 이 흐림은 효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서는 양봉가로부터 직접 꿀을 판매하는 종로나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라고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꿀은 작은 병에 약 15,000원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싸면 시럽으로 희석된 것입니다. 둘째, 닭발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이 아닙니다. 닭다리살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닭발입니다. 왜일까요? 닭발의 연골과 뼈에는 콜라겐 타입 2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뇌 뉴런 주변의 보호 코팅을 재건합니다. 한 번에 닭발 4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3컵에 닭발을 약한 불로 정확히 2시간 동안 끓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길고 느린 조리가 뼈와 연골에서 물로 화합물을 추출합니다. 2시간 후 액체는 약 1컵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닭발을 걸러내십시오. 국물이 뜨겁지 않고 따뜻해질 때까지 식히십시오. 뜨거운 액체는 꿀의 효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제 따뜻한 닭발 국물에 생꿀 2큰술을 넣으십시오.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약입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왜 빈속일까요? 음식이 아미노산과 효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처음 3달 동안 매일 아침 1컵씩입니다. 3달 후에는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마시고 날을 건너뛰고 양을 바꾸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관성이 모든 것입니다. 부산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8세입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분 안에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제 진료실로 데려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꿀과 닭발 육수를 드시게 했습니다. 단 6주 만에 그녀는 손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까지 기억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복잡한 요리법을 기억해서 다시 요리를 하셨습니다.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울었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공된 꿀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효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 육수가 아직 뜨거울 때 꿀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섭씨 40도 이상의 열은 섬세한 신경보호 효소를 파괴합니다. 셋째, 나중에 2배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뇌는 이러한 성분들의 꾸준하고 매일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닭발 4개와 꿀 2스푼이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86세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43년 동안 신경과를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십시오. 생꿀과 닭발을 사십시오. 내일 밤 첫 번째 것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에 드십시오. 단 하루도 빠짐없이 90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아직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이 박사의 꿀과 닭발 치료법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한국의 고대 지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력과 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